안녕하세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의 남기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을지 영상을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찍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변 친구나 지인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 개인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서 혹시라도 같은 의견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제 의견을 밝혔을 때 혹시라도 거리감이 느껴지진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과 행동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역사를 공부하게 됐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이 맨날 당하는, 대한민국 조선 맨날 당하는 얘기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맨날 당하기만 할까?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될까? 역사라는 거는 진보를 한다고, 발전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 라는 의구심에서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결론은 뭐였냐? 역사는 진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진보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얻지 않고 그 교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절대로 그 개인이나 국가나 집단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안 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례를 보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당시 최순실 태블릿 PC 연설문, 그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것부터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밝혀진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냐? 최순실은 태블릿 PC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최순실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태블릿을 쓴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 태블릿 썼다는 그 태블릿, 그거 보게 소송을 걸겠다. 좀 보여줘라, 그 물건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쓴 적이 없거든. 또 뭐라고 했죠? 언론에서, 당시 정치권에서 온갖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돈 받았다, 뇌물 받았다. 결국엔 안 받은 게 드러났거든요, 재판에서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미 지난 과거기 때문에 들추지 말자. 뭐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정윤회와 미래를 했다, 뭐 롯데호텔에서 뭘 했다느니 다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린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한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겁니다. 왜? 대법원에서 무려 2번이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을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대법원 판결 2번 받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사유 제1사유가 뭐냐? 기업에 대해 강요했다. 무슨 강요? 미르재단에 돈 내라, 강요했다는 겁니다.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무죄가 떴어요. 헌재 탄핵사유 제1사유가 기업에 대한 강요, 자유재산권 침해였는데 이거 무죄 떴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을 했고 무슨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당시 재판관은 필수적으로 9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구인이. 근데 이분들이 외부에서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하야해라, 대통령 탄핵해라, 온 나라가 그렇게 떠들썩하고 모이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겁을 먹고 정치권에 겁을 먹고 지금 현재 8명인데 이거 8명이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만장일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8명이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만장일치로 하면 된다. 그래서 심리 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법, 상원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탄핵시켰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탄핵 사유 제1이 아니야, 무죄가 뜨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제가 왜 얼굴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하냐?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그때 언론, 정치권, 정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저도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께 하야하라고 시위했습니다. 그 원죄,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부동산 폭등을 해서 당시 국토부가 20차례, 40차례 제도로 바꿔가면서 끝끝내 부동산 값을 올려놨습니다. 몇 억짜리 하던 거 몇십억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어떻게 된 거죠? 야, 부동산은 필패다. 전 국민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부동산에다가 속된 말로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해? 장사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이자 장사. 기업에다 대출하는 거 말고 가계대출이 지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연착륙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빚, 엄청난 대출, 엄청난 돈놀이 누군가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오실 겁니다. 지금 야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개헌하실 겁니다. 헌법 바꾸시고요. 중임제니 내각제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거 이루실 거라고. 근데 그 목표한 게 뭐냐는 거죠. 친중, 반미,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의 이 경제 노선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의 IMF 때부터. IMF 뒤처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공부를 금방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할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역사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시 부도덕하다라고 했던 기업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사람, 근로자, 노동자 자르면 안 된다. 오히려 기업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 IMF 상황에서 자르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살고 어디 가서
가정 건사하냐는 겁니다. 고용 한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산업자산, 엄청나게 많은 국내 국외에 있는 1조 넘는 산업자산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해서 팔자. 왜? 환율 올라서 900원대에서 1300원, 1400원 올라가는데 이건 돌멩이를 팔아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IMF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근데 IMF가 요구하는 대로 충실했습니다. 더군다나 IMF는 부채 비율 200%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부채 비율 200%. 부채 비율 200%딱 묶으니까 기업들이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겁니다. 공장, 생산시설 싹 다. 원래 위기에서는 물건값 제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싹 다 판 겁니다. 그래서 200%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도 아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올라가려는 그 시기였는데 중진국 시기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봐야지 어떻게 선진국의 부채 비율을 보냐고. 아닙니다.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이러니 너네도 맞춰라. 아니 중진국이면은 한창 성장해 나가는 데인데 청소년한테 너 성인처럼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식욕이 왕성해서 커가고 해야 되는데 그만 먹어. 쉽게 비유하자면은 그만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니까 그 은행도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 대출 받은 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장, 산업자본에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쉽게 갚을 수 있다고요. 개인은 돈 빌려가지고 평생을 갚아야 돼. 평생을 갚아야지 다 갚는다고. 이 시간의 차이며 모든 국민들이 그때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굴뚝산업, 제조업 없애버려야 된다. 예시를 든 게 타이타닉 봐라. 타이타닉 영화 하나 제대로 만드니까 현대차 20만 대 30만 대 차 팔아도 필요 없다. 영화 하나가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싹 줄였어요. 그리고 야 이제 제조업 그만하고 금융 선진으로 가자. 주식시장 그 당시 뭐 있는 줄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 신문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노동, 근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돈 버는 거. 그런 걸로 사람들을 추동하고 야 이렇게 했더니 평생 벌 거 벌더라. 다 주식시장 들어갔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강간이 뭐 하는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기업 대출 안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카드깡, 카드 대란 일어난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외환, 돈이 부족했다고요. 달러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문제도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IMF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 기업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은행이 동남아에서 돈놀이 하다가 망한 거 외환 보유고로 채워주다가 달러가 없어서 IMF 간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선은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핸드폰이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15분 이렇게 지나가니까 녹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